네, 주말의 라이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네.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깜찍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네. 식목일이 공휴일이랑 뭐 국경일 이런 게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3대 국경일은? 현충일, 추석, 개천절, 설날, 광복절?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거 아니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정답은 초복, 중복, 말복입니다. 아유, 뭐예요? 그렇죠. 대놓고 닭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날. 정미 씨한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무 심어본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엄청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거의 금강산 먹여 살렸다고 봐도 안 심었네요, 보니까. 네. 분위기 어쩔 거예요. 진짜. 저분은 미안해요. 참 알 수 없는 개그 코드가 있는데 이게 가끔씩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걸 좀 기대해보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여성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김성신 출판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식목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식목일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 제가 사는 곳이 파주인데 좀 추워요. 그래서 내복을 일찍 입거든요. 맞아요. 또 사실 내복이 지구를 살리는 10가지 불가사의한 물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난방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십수년 전부터 한글날 내복을 입어서 식목일날 벗기로 했거든요. 오늘 내복 벗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 내복을 입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벗었습니다. 네. 오늘 또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이분은 내복뿐만 아니라 패딩까지 다 입고 다니실 것 같은 그런 왠지 불길한 그런 느낌도 네. 있어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여성들에게 좋은 여행지를 소개시켜 주실 한국관광공사 이소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죠? 그래요. 화장도 하셨고요. 네. 오늘 옆에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네. 세련되게 스프레이까지. 네, 아주 쑥스러우니까 이제 그만 말씀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식목일 나무 심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 나무는 안 심어본 것 같고요. 네. 먹는 건 심어봤어요. 상추. 저희 그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네. 그 베란다에 네. 텃밭을 갖고 오. 계세요. 자급자족하겠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요. 그거 몇 번 해봤습니다. 표정은 별로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손이 많이 가요. 그렇죠. 손이 많이 그래요? 가죠. 맛이 어땠어요? 맛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기훈 씨가 그때 팁 하나 주시지 네, 않았어요? 그래요. 베란다에서 네. 이 상추나 이런 거 심으시는 분 많잖아요. 네, 텃밭 꾸미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흙을 네. 아무데나 이 흙 좋다고 아무거나 퍼오지 않습니까? 네. 온 집안이 벌레로 가득 찹니다. 막 흘러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거기에 흙 자체에 무슨 뭐 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흙을 조금 좀 조심해서 선택해서 하셔야 될 것 이것도 같습니다. 안 해본 사람이 모르는데. 맞아요. 네, 아주 좋은 식목일 팁을 맞아서 주셨습니다. 애기들 데리고 나가지 못하시면 네. 그냥 집에 예쁜 화분이나 텃밭 꾸미실 때 요거 좋은 정보니까 그러니까요. 팁으로 흙 잘 골라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성을 위한 좋은 책. 오늘은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네. 소개해드릴 책은요. 일단 표지부터 굉장히 멋있죠. 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잠자는 열정을 깨우는 강수진의 인생 수업이라는 부제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소심하고 또 굉장히 수줍어하고 또 나약했던 그런 소녀였는데 그 소녀가 어느 날 이 특별한 삶을 꿈꾸면서 발레를 시작하게 되고요. 성장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자신을 단련시켰던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에세이집인데요. 강수진 씨는 이 책에서 결론부터 이 책의 메시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세운 그런 목표에 몰입할 것,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발레리나 강수진 씨 그래요. 워낙 유명한 강수진 씨 분이죠. 하면은 뭐 세계적인 네, 발레리나지 세계적으로. 않습니까? 맞아요. 세계에서 피겨 1등은 김연아 김연아. 선수. 발레 1등은 강수진. 네. 야구 1등은 류현진이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 졌어요. 그렇죠. 골프 1등은 최경주였으면 좋겠고. 네. 뭐 어쨌든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강수진 씨가 직접 쓴 책인가요? 저자에 대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이 강수진 씨가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그 에세이고요. 자전적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985년도에 스위스 로잔의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네.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1986년도에 세계 제5대 그 발레단이기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단원으로 입단을 했고요. 이 94년도에 드디어 솔리스트 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는 이제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1999년도에는 사실 이것을 강수진 씨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라는 거는 아는데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누아드라 당스라는 그 최우수 여성 무용가상을 유럽에서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명실상부 그런 그 발레리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술가들에게 그 장인의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그 독일의 칸머텐철인이라는 그 궁정 무용가라는 뜻의 독일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유럽에서는 정말 단연 최고의 어떤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분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정말, 85년대 국제대회에서 그렇죠. 85년도에 뭐 하셨어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는 6살. 6살. 초등학교 저학년. 몇 년생이니? 막 이래요. 그래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본연을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너무 정말 많죠. 많죠. 맞아요. 네. 근데 보면 되게 훌륭하니까 정말 되게 타고난 천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타고난 예술가는 아니었다고 발레 천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선가 봤는데 네. 이 발의 사진을 찍은 거 있잖아요. 엄청 네, 유명하잖아요. 그 맞아요. 박지성 선수의 발 모양 그리고 맞아요. 강수진 발레리나의 맞아요. 발 막 이런 거 네. 보면서 제 발을 봤을 때 참 곱게 자랐구나. 군대를 거기에 병장 비하면. 출신으로 제대를 했는데도 발이 이렇게 고우니 막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페디큐어 하시나요? 네, 아유 그렇진 않은데 그래요. 근데 뛰어난 그렇게 뭐 타고난 그런 발레 천재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 어떻게 해서? 예, 본인도 그 말씀을 하세요. 사실 뭐 오. 겸손인지 예. 또 어떻게인지 사실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은 사실 자신의 재능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가 더 많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는요, 자신이 원하는 동작이 잘 안 될 때는요, 네네. 그 동작이 될 때까지 19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한 동작을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예, 이게 정말 19시간. 예. 생각해 보시죠. 19시간 동안 그냥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19시간 동안 뭘 해본 적 있으세요? 잤죠. 전 19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동안도 잘 수 있어요. 마음만 보면. 아, 근데 19시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강수진 씨만의 이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그 예술가적인 그런 면모들은 사실은 바로 이런 어떤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소녀였다고 이 책에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1973년도에 7살이셨는데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치고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뭐 세상 떠나가라 울겠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잘 울지도 못하고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동네 쫓아다니다가 결국 엄마를 만났는데 또 보통 그럴 때도 왜 엄마 찾게 되면 그때 의왕하고 울게 되잖아요. 맞아요. 긴장했다 긴장이 확 풀리면서. 예. 근데 그때도 울지도 못했을 만큼 자신은 내성적인 그런 그게 아이였다. 내성적인가요? 아니면 지독한 건가요? 엄마 안 반가웠나요? 그렇죠. 엄마 안 반가웠을 아니 근데 저희가 뭐 웃자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또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차분하면서도 내성적이다라는 말이 또 정말 많이 그렇게 쓰이네요. 수줍었는데 어떻게 그 큰 무대에 서서 그래요. 콩쿠르를 휩쓸었을까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큰 인생에서 성취를 해낸 사람들을 보면 사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단점이라든지 약점을 오히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평생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봐도 그 강수진 씨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의식하고 자신의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지금도 그런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 그야말로 여러 이제 재밌는 아주 그 감동 어린 그런 문장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장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우리 그야말로 어떤 감동 이런 부분들도 주고 충분히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격언이 될 만한 그런 문장들이 들어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요, 이게 네. 정말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특별한 아이였다가 아니라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참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성 선수와 지금 예. 강수진 발레리나의 예. 공통점은 둘 다 천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노력하는 천재였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이 와닿네요. 네, 이 책에 여러 그 좋은 문장들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저는 딱 써놓고 벽에 붙여놓고 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문장인가요? 일단 영어로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Nobody is perfect, but who wanna be nobody.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도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누가
아무도 이고 싶겠는가? 그렇죠. 예, 나는 그 아무도 안에 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지만 네. 뭐 그렇죠. 누가 아무도 이고 싶겠는가. 그렇죠. 맞아요, 조금이라도 맞아요.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나 자신 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요, 또 다른 그녀의 일화들이 많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예. 이게 이런 어린 시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수석 발레리나도 되고 그러면서 뭐 큰 시련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30살이 넘어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상을 당한 후에 정말 나의 마지막 무대가 언제 어디일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때 이분이 그 어떤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라는 문장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순간. 네. 네. 그러면서 책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할 수 있다면 내일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네. 제목이 지금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기다리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게 좀 메시지가 좀 남아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께 좀 전해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이 책의 말미에 김수진 씨가 또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네네. 나는 아주 작은 운도 없었다. 지난 34년 동안 수없이 일어섰기에 나는 비로소 세계의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저는 문득 그런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그 문장이 그런 격언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문장이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좌절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은 누구나 공평하게 겪습니다. 뭐 돈이 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 점을 강수진 씨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요, 갖는 아이가 걷기 위해서 1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네.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하다가 누구나 다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쭉 걸어간다고 하는데 강수진 씨가 좀 그런 말,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에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거, 최선을 다한다는 거 정말 오늘 좀 따뜻해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너무나 화사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도 상황이 힘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열심히 일한 여성들 그렇죠. 이번 주말은 또 어디로 떠나볼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이런 이수민자?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지식을 안고 맞아요. 또 신나게 오늘 한번 떠나보죠. 여행 오늘은 떠나는데 이 책 한 권 네. 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신나는 곳은 어딜까요? 네, 이번 여행지는 영덕 강구항입니다. 강구항. 네. 강구항. 영덕하면 뭐 떠오르세요? 대게. 아, 역시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네. 영덕하면 이게 대게. 훌륭할 정도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대게 하면 영덕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영덕 대게가 가장 유명하니까 영덕에서만 대게가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혹시? 네, 아니요. 아니세요? 동해안 쪽에 거의 다 나지 않나요? 네, 포항 맞아요. 뭐 이쪽에서 다 있고. 근데 왜 영덕대게가 영덕 이렇게 대게가 유명해졌을까요? 왜냐면은요. 네. 영덕에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또 나왔네요. 네. 제가 또 알아맞혔나 봐요. 그 영덕의 네. 그 주민들은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영덕에서 잡힌 대게들이 유독 달고 유독 맛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네네. 그 영덕이란 대게 앞에 영덕이 붙은 그 이유는요. 동해안 줄기에서 다 가까이 있는 울진에서도 대게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울진 뭐 그리고 영덕이랑 닿는 포항에서도 다 포항, 잡히는데 울주 또 이쪽도, 불구하고 네. 불구하고 영덕 대게가 유명한 거는 그 동해안에서 잡힌 대게들이 영덕에 모여서 영덕이 집산지 역할을 했어요, 되게. 거기서 이제 다 안동을 거쳐서 전국으로 운송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덕 대게라는 그게 고유명사처럼 붙어서 영덕이 좀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지명들 또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네. 재밌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답심리라는 지역 있잖아요. 네. 그게 왜 답심리인가 했더니 왕의 답답한 마음이 심리까지 전해진다 해서 답심리라고 하고. 네, 왕심리는 왕이 사는 곳에 심리가 떨어졌대서 왕심리고. 뭐 말죽거리 뭐 이런 지명들을 가만히 보면은 재밌는 지명들이 많은데. 일화들이 네, 많죠. 영덕대게, 영덕대게는? 영덕이 그 집한장이었군요. 네. 대게들이 모이는 곳이었군요. 그래요.
그래서 영덕대게가 유명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대게를 먹으려면 대게는 되게 맛있는데. 되게 맛있는데 네, 되게 맛있는 죄송합니다. 대게를 고르려면 고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저도 그게 너무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네. 되게 그 지난 3월 28일부터 영덕에서 대게 축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4월 1일 날 끝났는데요. 네.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먹을 수 있거든요. 가자마자 제일 궁금했던 게 되게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죠. 너무 비싸서 대게는 되게 맛있는데 되게 비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잘 고를 수 있을까 먼저, 그리고 싸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걸 제일 고민을 했는데요. 그 대게가 왜 대게인지는 아세요? 그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커서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 대게가 왜 대게냐면요. 또 맞추겠다, 또 맞추겠다. 네. 맞추시게요? 되게 맛있다니까. 그 다리 모양이 네. 대나무 같아요. 쭉 뻗고 마디가 있잖아요. 그 네.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대게라고 해요. 대나무 닮았다고 해서. 네. 그 대게를 제대로 맛보시려면요. 대게 종류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네. 가뜩이나 비싼데 그 종류도 모르고 가시면은 네. 곤란해지실 수 있거든요. 박달대게 아시죠? 네. 박달대게요? 박달대게. 홍게는 들어봤는데 박달대게는 조금 작은 거 아니에요? 박달대게. 먹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여쭤보지 박달대게. 마시고 정미 씨한테 여쭤보세요. 박달대게 네. 속이 꽉 차서 박달대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박달나무처럼 속살이 꽉 찼다고 해서 박달대게. 맞아요. 제일 비싼 애들이에요. 대게의 최고봉. 대게 그 먹으면 이에 좀 끼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박달대게 애들은 이에 끼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요? 살이 많아가지고. 저 되게 진짜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겠다. 예, 박달대게 박달대게. 그렇치고 그 또 다른 개들 있잖아요. 계속 설명드릴게요. 네. 그 강구항에 가시면요. 대게 중에 빨간색 완장을 차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영덕에서 잡은 박달대게. 속살 꽉 찬 대게. 그러니까 대게계의 KS, 뭐 품질 인증 네, 네, 만큼 네,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아무나 돼요. 살 수 없는 빨간 완장을 그러니까 빨간 찾는 완장을 거예요. 차고 있는 게를 먹어야 네.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비싸나요? 비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비싸요. 비싸도 얼마 정도 하나요? 제일 싼 것이 최하 10만 원을 잡으셔야 돼요. 마리당? 마리당. 네, 마리당. 비싸네요. 너무 비싸죠. 네, 못 먹겠다 우리는. 네, 너무 비싸네. 다른 얘기하죠. 저 개 혼자서 한 4-5마리 먹거든요. 그럼 5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완장 찬 애 먹으려면. 그- 아유, 저희 생활비가 다 나가네요. 근데 그 크나요? 네. 10만 원 주고 사 먹게? 되게 크기가 다 달라요. 근데 크기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해요. 속살 찬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게는 크기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그 강구항에 계신 주민들이 그러면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있는 대게를 네. 고르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크기보다는 이 완장 찬 대게 그렇죠. 완전 잘 그, 되게. 그 친구를 무조건 찾아라. 이렇게 일단 돈 걱정 없이 네. 맛있는 게를 먹을 계획이시라면 네. 그 완장찬 애들을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점점 내려갈 거예요. 이제 한 그 박달대게는 속살이 95% 이상 찬 애들이고요. 네. 80% 정도만 찬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한 7, 8만 원 국내산, 마리당. 연근에사는 네. 그 정도 가격이면 드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네. 말씀 나오신 김에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바가지 쓰지 않고 네. 대게를 맛있게 저렴하게 네. 먹을 수 있는 맞아요, 방법. 맞아요. 지금 비싼 대게는요. 네. 이렇게 말씀해봤자 네. 저희는 못 먹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한두 분 정도는 또 드실 수 있죠. 근데 그러게요. 아유, 너무 좀 비싼데요? 그렇고 네, 좀 값싸지만 저렴하지만 맛있고 네. 좋은 대게를 고르고 이런 방법 알려주시죠. 네. 그 박달대게를 드시면 돼요. 수입산. 수입산 박달대게. 수입산 박달대게가 있어요? 영덕까지 가서 수입산 박달대게. 그게 네. 약간 가격을 들으시면은 네. 그럴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네. 그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네. 네. 가격이 반 정도 차이가 나요. 반값에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맛은 물론 완장찬 아이들이 훨씬 맛있다고도 하지만 그 속살 꽉 차 있고 그래도 달콤한 맛을 게 속살 맛을 맛볼 수 있는 네. 네, 수입산 박달대게를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포인트 네. 시장 상인들께 여쭤봐서 얻은 그 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네. 네, 뭐죠? 그래요. 그러면은 공개해 주세요. 그걸 꼭 공개해 그래요. 주세요. 우리가 영덕까지 게 먹으러 가자 해갖고 맞아요, 가서 맞아요. 중국산 주세요 이럴 수는 없고 뭐 러시아산 주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국내산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싸고 저렴하게 네. 바가지 안 쓰고 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네. 같아요. 되게 다리가 몇 개예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여덟 셋 개, 넷 다 10개? 열고 여덟 그 또 맞췄나요? 제가 질문하는데 세상에 그걸 10개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 네. 대게 다리가. 네. 몇 개죠? 혹시 아시나요? 잘 하나 모르겠는데. 둘 셋 10개 아닌가요? 10개 앞에까지 해서 아니에요? 앞에까지 집게까지 해서 10개죠. 그래요. 네. 그런데 다리가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다리가 하나 떨어지면은 그때까지는 박달대게예요. 완장을 뻗지 않아요. 아. 다리가 2개 떨어지면 완장을 벗어요. 걔네들을 찔찔이라고 해요. 찔찔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쓰는 은어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는 말인가요? 제가 하도 징징거리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저기 가가지고
찔찔이냐고 살짝 물어보라고. 네. 찔찔이 이제 다리 한 2개, 3개씩 없는 애들. 네. 그러니까 다리 하나 더 달렸다고 가격 2배 주느니 다리 없는 애들 좀 두 마리, 저렴하게. 예, 반 가격으로 맛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영덕에 대게 드시러 가시면은 은근하게 작게 조용히. 찔찔이 아, 있냐고. 그러면 가서 이모 찔찔이로 주세요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되고. 아니 근데 우리 기운이 없는데 이러면 그렇죠. 뭔가 좀 아는 것처럼 가서 이모 맞아요. 찌질이. 찔찔이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모 찔찔이요. 이거 진짜 고급 정보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분들 여행도 막 떠나지 못한 이유가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상당히 그렇죠.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가서 수입산을 먹을 수도 없고 맞아요. 아주 저렴하게 먹는 방법을 아주 고급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찌질이는 얼마 정도 해요? 반 가격 생각하시면 그러면 진짜 딱 10만 원짜리 먹을 거를 그 다리 2개 안 먹는다 생각하고 가격 정리 오. 잠깐 해드릴게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되게 속살 되게 부드럽고 네. 달콤하거든요. 여성들이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만 특히 여성들 입맛에 정말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가시면은 일단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산은 박달은 비싸고 마리당 가격이 매겨지고 수입산은 키로당. 네, 키로당. 그러니까 한 2-3명이서 가시면은 국내산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여러 명 가시면은 키로당으로 드시는 게 훨씬 그래요. 저렴하게 맛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산을 저렴하게 먹으려면 찔찔이. 찔찔이. 네. 이모한테 수입산도 있어요. 네. 수입산 찔찔이도 있어요. 더 저렴하게. 수입산 맛볼 수 찔찔이는 완전 저렴하겠네요, 그러면. 더 저렴하죠. 그렇죠. 국내산 대신 찔찔이를 시청자 여러분 찔찔이를 말씀하실 때는 이모한테 그 가게 사장님한테 은밀하게 찔찔이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대게는 가격이 근데 워낙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싸다는 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알겠습니다. 좌판에 가시면요. 네. 그 좌판에서 파세요. 4마리에 10만 원 이러세요. 개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혹해요. 네. 물개라고 해요. 네. 속에 살보다 물이 더 많다고 해서. 아, 절대 드시면 안 뭔지 알아, 되겠네요. 네, 이거 되게 무겁다가 다리 하나 딱 뜯으면 쭉 하고 정수기처럼. 그래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싼 거는 다 싼 이유가 또 있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네. 또 지나가는 차에서 트럭이 빵빵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납품을 하는데 지금 못 해갖고 그러는데 되게 좀 사겠냐고. 네. 트렁크 하나 10만 원에 그 트럭에 있는 걸 되게 다 샜대요. 다 사갖고 집에 가서 썼더니 개가 다 물만 나오고. 그런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되게. 근데 저희가 지금 영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여행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쭉 대게 이야기밖에 그래요. 안 했어요. 홈쇼핑 같아요, 지금. 네. 네. 이거 지금 대게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른 맞아요. 볼거리. 네, 맞아요. 그 영덕이 워낙 대게가 유명하고 그래서 대게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5월까지 대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겨울이 제철이라고는 하지만 5월까지 드실 수 있으니까 대게를 드시러 가시면 됩니다. 근데 대게만 드시긴 좀 섭섭하니까요. 네, 네. 그 대게의 고장인 만큼 영덕 그 대게 여행 루트를 짜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동해안을 따라서 제일 아래 그 포항과 닿는 대게 공항부터 출발을 하셔서요. 네네. 강구항에서 대게 드시고 쭉 따라 올라가시면은 그 차유 대게 원조 마을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쪽에서도 구경하시고 축산항까지 올라가셨다가 네. 고래불 해수욕장, 아름다운 해수욕장 구경하시면은 영덕 그 해안 드라이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네. 걸어서 영덕 블루로드라고 해안 따라 걷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블루로드까지 걸으시면서 그 푸른 대게의 길 구간을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그래요. 이번 여행은 어쨌든 대게로 시작해서 먹는 대게로 걸로 시작해서 끝나는. 먹는 걸 끝나는 것 같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또 마지막에는 또 예.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를 정해주셨는데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그냥 혼자서. 네. 이번에도 혼자서 그 박달대게 드시면서. 네. 얼마짜리 드셨는지 궁금해요. 얼마짜리 그러니까 찔찔이 혹시 찔찔이 드셨나요? 드셨는지. 아니 저 완장찬 아이로 먹었습니다. 이야.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먹거리 말고, 네. 먹거리 말고 볼거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로 인상이 남고 또 연인들이 갔으면 혹은, 우리 뭐 가족들이 다 같이 가기에 좋은 곳, 한 곳을 딱 찍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영덕에서요. 네. 영덕 말하지 서울 남산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강구항에서 대게 드시고요. 네. 3사 그 해맞이 공원에 가시면은 그 해돋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쪽에서 이제 숙소를 그쪽에 잡으시고 아침에 해돋이까지 구경하시면은 가족이건 연인이건 행복한 여행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떠나보면 좋은 여행지, 그리고 그래요. 여성들에게 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 이야기 그래요. 잘 들어봤습니다. 머리도 꽉 차고, 가슴도 꽉 차고. 네. 빨리 떠나고 싶죠? 좋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